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 킨즈의 연아입니다. 오늘은 미혼모, 정말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인가?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독학으로 영어를 배웠다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만한 프렌즈. 네, 프렌즈의 주인공 격으로 나오는 여성이 제니퍼 오스틴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죠. 제니퍼 오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 없이 아기를 낳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아기를 낳을 필요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말하면 여성들은 아이들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필요 없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돈만 있다면 정자도 난자도 사서 아이를 만들 수 있죠. 또한 레즈비언이나 게이 가정, 양성애자 가정들도 아이들을 입양해서 얼마든지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이 꿈꾸는 천국의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페미니스트 손희정 씨는 이런 말을 하죠. 정상적인 가족만이, 즉 아빠, 엄마 가정만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남성 여러분, 출산 과정에서 배제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하선 양성애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혼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페미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남편을 없이 아기를 낳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girls can do anything 이라고 말을 들은 미혼모들이 만약에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진선미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미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상 모든 가족, 차별과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라고 말을 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미혼모 권익 신장에 앞장선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회장에게 국민보상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만 보면 이번에는 여가부 장관 진선미가 아주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페미 대장 진선미가 과연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페미는 페미답게 살겠죠. 과연 우리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미혼모의 권리와 이익을 배려한다면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이것이 그 이름처럼 순수한 행보일까요? 미혼모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ingle mom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미혼모가 되는 이유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미혼모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하지 않으시고 아이를 낳은 것을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고 한국 사회에서 혼자의 몸으로 내가 정말 아기를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아기의 생명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또한 내가 이 아이에게, 나의 아이에게 정말 가장 좋은 환경을 아이에게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라는 가정의 형태가 왜 나의 귀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가족의 형태가 아닐 수 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미국은 70년대 레디컬 페미니즘을 맞이하면서 한국보다 먼저 40년에서 50년 동안 엄마 혼자서 아기를 기르는 싱글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세금 지원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이런 싱글맘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한 철학가 스테판 말리는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싱글맘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자녀를 기르는 것이 부모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 전체로
넘겨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세금을 통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테판 씨는 아주 강력하게 미혼모 지원 국가 정책을 반대합니다. 옛날에는 자신의 딸이 미혼모가 되면 부모가 이 딸과 그리고 태어나는 손자, 손녀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다 져야 했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기르지 못하고 입양이라도 하게 되면 딸이 더 좋은 곳에 시집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내려가게 되죠. 또한 미혼모가 된 딸이 그 어린아이를 업고 경제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딸이 미혼모가 됨으로써 가정이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여성들에게 성적인 제한을 요구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딸들에게 순결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피임약이 나오기 전에는 누군가와 섹스를 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내가 20년의 나의 삶을 투입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하는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첫날 밤이 아주 중요했고 결혼 제도가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페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아기를 기를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혼모의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자 미혼모의 선택, 아이를 혼자서 낳겠다고 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가정에게 떨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미혼모가 되면 정부의 지원금을 더 해주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미혼모가 여러 남자와 자서 여러 다른 아버지가 있는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정부는 그 미혼모가 성적으로 문란하던 문란하지 않던 가리지 않고 아기의 숫자만큼, 자녀의 숫자만큼 정부 지원금을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본 한 미혼모는요, 5명의 아이를 4명의 다른 남자에게서 난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명의 각각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미혼모의 남편, 미혼모의 아버지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것이죠. 페미들은 아버지 없이 아이들을 여성 혼자서 당당하게 잘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부담의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아버지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신도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이 자라게 되었고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뚫렸던 그 빈 구멍은 그 어떠한 정부의 지원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자리는 절대로 옵션화 돼서는 안 됩니다. Psychology Today, 오늘의 심리학이라는 잡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atherhood turned out to be a complex and unique phenomenon with huge consequences for the emotional and intellectual growth of children.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요, 여자 10대 아이들 중에서 임신한 케이스의 71%는 아버지 부재 가정에서 왔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중단하고 고등학교를 끝내지 않은 71%의 10대 아이들이 아버지 부재인 가정에서 왔습니다. 또한 여기에 통계를 보시면요, 63%의 10대 자살률은 아버지 부재 가정에서 왔으며 90%의 10대 노숙자 아이들은 아버지 부재 가정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평균의 32배나 되는 숫자입니다. 또한 85%의 미성년자 수감자는 아버지의 부재 가정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그러한 수치죠. 통계가 바로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페미들은 아버지 없이도 여성 혼자서 아이를 아주 잘 기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일반 여성들을 설득하고 일반 남성들까지도 자신은 가정에서 필요 없다라고 설득합니다. 물론
결혼한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반드시 이러한 나쁜 통계 안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낙태를 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으신 어머니라면 정말 나의 아이에게 가장 최고의 환경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특별하고 나의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동 패턴은 참으로 한정되어 있고 반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험한 통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결혼은 강제 수용소다라고 외쳤던 페미의 데모 베티 프리데이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가정의 형태는 엄마 아빠 가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때문에 다른 페미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헐리우드 여성 부자들 중에서 20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제니퍼 오스틴처럼 부자라면 아이를 혼자 낳아서 기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대부분 미혼모들이 원하게 될 정부 지원, 무해할 것 같았던, 아니 약자를 보호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것 같은 미혼모 지원, 좋은 것일 것 같은 이 정책은 미혼모를 약자로 규정하고 자신의 책임은 없으며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다라는 그런 페미니즘의 프레임을 다시 컨펌하게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미혼모의 권익을 신장하고 미혼모의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면 결국 미국처럼 미혼모를 권장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미혼모를 지원하는 정책, 그것은 결국 자유는 강조하고 책임은 강조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페미들아, 제니퍼 오스틴처럼 부자 아니면 아기 갖지 마.